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연휴가 길었는데요. 즐거운 연휴 보내셨습니까? 자, 뭐 이 시장을 좀 신경 쓰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아주 편안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 썼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될까? 저거는 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재료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자, 섹터별로 차이가 극명하죠. 지금 시장 자체는 보시면 코스피가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코스닥은 3.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시장들 이쪽도 거의 좀 연휴가 있었고, 물론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장을 했는데요. 자, 대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대만 달러가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만 이틀 만에 1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가치가 급등하는 겁니다. 환율은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첫날, 월요일 날은 좀 이렇게 대만 시장이 마이너스 1.2% 정도 나오면서 반응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좀 살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시장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하고 같이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도 0.05% 정도 하락하면서 아시아 시장권은 좀 눈치를 보면서 지수는 큰 변동 없는 상태에서 섹터별로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항공주들 지금 뭐 대한항공이 8% 정도 올라오는데 이런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섹터별로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 섹터들의 경우는 어제 원래 5월 7일 날 오늘이네요. 계약서 사인하러 가기로 했었죠. 그게 우리 연휴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체코에서 프랑스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죠. 체코 법원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 그 산업부 장관님하고 한수원에서 가다가 사인하러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전 쪽들,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좀, 오늘 아침에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 자, 트럼프의 의약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좀 약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제약바이오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 취소가 아닙니다. 취소가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서 가처분 신청한 거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연기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3% 정도 하락했었죠. 자, 근데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뭐 요런 쪽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된다라면 뭐 요런 쪽은 한번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이제는 마지막 관문 거의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고점이 위에 좀 버티고 있고요. 마지막 관문 242평선이 위에 버티고 있죠. 자, 위로도 조금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리저리 막 휩쓸리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심 딱 잡고 내가 생각하는 바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 이런 쪽들을 좀 조정받을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3개 섹터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하고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섹터 요 3개의 섹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도 제약바이오 주식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악재가 좀 나왔었죠. 트럼프가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결정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3.3%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역시 대표 제약바이오 주식들 대부분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의약품이나 좀 있으면 반도체 쪽도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충격이 일시적일 걸로 보는 게 그런 이유죠.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1기 때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약가 인하입니다. 야, 이거 관세를 올리면서 약가를 인하한다. 이거,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관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내 업체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볼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자,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고생도 좀 많이 시킨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이 고생시킨 이유가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생을 좀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좋아요. 자, 주가가 좀 고생을 시키고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사주 관련해 갖고도 천억을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자사주를 매입한 올해 매입분은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규모도 1,000억 정도 되는 규모니까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셀트리온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 나올 때 원료의약품을 지금 셀트리온에 미국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은 원료의약품을 한국에서 갖고 가서 미국 공장에서 라는 그런 형태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오롯이 다 두들겨 맞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이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그 원료의약품을 미국으로 이미 현지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원료의약품은 충분히 미국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금 예비 검토는 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예비 검토는 끝났고 관세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현지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다른 의약품들 미국에 수입할 때 그때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한테는 그렇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보면요. 실적 부분들 보면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나왔죠.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뭐 재작년에 2조 1천억에서 3조 5천억까지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재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뭐 연초에 나오던 거 예상치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실적 예상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지금 많이 떨어진 예상치가 올해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년도보다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봉을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자, 요거 조금 더 키워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 작년에 이때가 4천억 실적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때 주가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죠.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부담 없는 주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거인의 시선에 출연해서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막 되게 어지럽고 난잡하고 막 그렇긴 한데요. 일단 차기 정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주항공 관련되는. 왜냐하면 이제 5G 시대는 저물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시대는 6G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이 6G 같은 경우는 기본 골격은 어떤 거냐면 지상에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위성을 띄워서 위성통신하고 지상기지국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음영지대도 없애고 그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략 이 6G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00개 이상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 필요할 거다라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그 통신용 위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다가올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성을 그만큼 많이 쏘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여기였나요? 뭐 그때가 한 44,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4,000원 이상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자리 수익은 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좀 말씀드리고 난 자, 이 세트가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G 시대, 다가오는 위성통신 시대,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세트가이의 최대 주주는 한화 에어스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일반 개인이 아니라 커다란 대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트가이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 체결해 놓은 거, 자, 그 부분이 지금 한 5,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는 3배 이상 물량을 수주를 해놓은 거,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그렇다면 이 세트가이는 이 다가오는 위성통신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그 큰 수주 잔고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훨씬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요. 요거는 1, 2분기엔 적자였습니다. 근데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1분기에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뭐 하반기에도 실적 부분들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60선 근처에 다 걸렸네요. 자, 지금은 조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죠. 이게 돌파가 되든가 아니면 조금 눌림목이 있든가 뭐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세트라이는 제가 야이 시대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죠. 그때는 더 싸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때나 아니면 지난주에 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뭐 요거를 주가는 실적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들고 가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목이 있다면 그때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산 섹터를 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관세에다가 국내적으로도 또 뭐 되게 좀 이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가장 편안한 섹터가 실적이 되는 섹터예요. 변수 많은 시장에서 가장 편안한 섹터는 방산 쪽,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가 찍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적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뭐 LIG 넥스원 얘기할 때마다 드린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아래 띄워놓은 게 첫 번째 위에 게 기관들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게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들도 마찬가지 실적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걸 겁니다. 자,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잡는 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자, 34만 7천 원 고점을 찍고 윗골을 좀 달고 밀린 상태니까 요런 종목들은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뭐 조정이 있다라면 슬슬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은 그런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니까 LIG 넥스원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런 것들, 변속기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K2 흑표전차,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거죠. 폴란드도 그렇고, 전차를 수출했다, 그러면 이 K2 흑표전차입니다. 근데, 이 K2 흑표전차의 엔진은 국산화를 했어요. 근데, 이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엔진하고 변속기를 합쳐서 파워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워팩을 구성을 하려면 엔진도 있어야 되고 변속기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엔진은 국산화를 했지만 이 변속기에 대해서 국산화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중동 쪽에 수출을 하려고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독일에서 독일산 변속기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동 쪽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독일이 딴지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야, 중동 쪽은 지금 분쟁 지역이잖아. 우리 기술이 들어간 거를 그 분쟁 지역에다가 수출 못해. 라고 독일이 이렇게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수출이 무산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갖고 이 변속기를 국산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요. 물론 올해 이거를 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방산 쪽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S&T 다이나믹스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작년 하반기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미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독일 같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이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도 전년 동기 비해 갖고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77억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가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늘었어요. 한 400억 가까이 늘었으니까 실적도 되면서 주가가 그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과하게 오르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 이슈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연휴 기간 동안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 하락한 거, 그 부분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조금은 관망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원달러 환율 이게 굉장히 강했었죠.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뭐 한 5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670억밖에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고 또 내일이 또 연휴 지나고 오니까 옵션 만기죠. 자, 이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 콜옵션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아요.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만기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저녁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내일 새벽에 발표될 겁니다. 거기서 파월러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내일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섹터별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